오늘은 이제 이 프로젝트 관리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그 제목을 잡아봤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가 그 이슈를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그런 어떤 도입 부분, 인트로덕션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이 있어야 거기에 합당한 또 해결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래요. 프로젝트 관리라는 게 무엇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대략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생산관리 시간에도 강의를 했었고, 신제품을 개발한다든가 큰 어떤 공사를 벌인다든가 또는 어떤 뭐 배를 짓는다든가 이런 어떤 덩치 큰 일들, 그런 게 프로젝트이고, 프로젝트는 그 나오는 결과물이 뭔가 정해져 있습니다. 딱 하나로. 그래서 그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종료 시점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신제품이나 그런 큰 공사나 이런 것도 프로젝트가 이제 가장 그 전형적인 모습이지만은 요즘에는 서비스 쪽에서도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사에서 뭐 가수를 한 명 발탁을 해서 어떤 세계 무대에 진출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프로젝트든 간에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한 그 어려움들이 특히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약속된 시간에 자원을 활용할 수가 없다. 자원이라는 것은 그 일을 수행하는 어떤 사람이나 또는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자원인데, 약속을 해놓고도 그 시간에 그게 우리가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뭔가 일이 생겨가지고 또 어떤 작업을 먼저 해야 될지 이 순서가 자꾸 바뀌는 거야. 순서가. 그래서 자꾸 오락가락해서 일의 순서가 바뀌면은 재작업도 많아지고 또 자원과 어떤 관리자 간에 충돌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과 그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서로 의견 충돌이 많이 생긴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과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범위를 정한다. 범위라는 것은 스코프인데 그 프로젝트에서 하는 일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건물을 완성시키는 그것이 이제 범위가 될 텐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과 납기가 있는데, 오히려 예산과 납기를 조정해 가지고 이 범위를 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 건물을 짓다가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지붕을 안 짓고 마친다든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극단적으로 다 못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긴다. 또 리드 타임이 너무 길어, 오래 걸려. 또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 할 때는 사업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불확실성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꾸 이 변동이 생기고 계획대로 안 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게 이제 프로젝트가 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생산보다 양산보다 더 불확실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냐, 안 해본 일들이 많으니까. 또 그 예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 생산은 표준 시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상이 많이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과업, 태스크 자체가 명확하게 정의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해외에 가수를 진출시키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자체가 불확실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또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게 확실치 않다 이 말이야. 물론 여러 번 해본 사람은 이제 그런 반복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은 대부분의 프로젝트라는 것은 처음 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수요도 불투명하고 성과 측정도 쉽지 않고 표준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이 생산에 비해서 지식 근로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게 잘 보이질 않아. 일을 하는 게 눈으로 잘 보이질 않아. 생산 쪽은 작업자들이 기계를 만지고 자재를 만지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근데 지식 근로자들이 자기가 무슨 깊은 생각 속에서 디자인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기껏해야 어떤 컴퓨터에 조금 나타날까 말까 한다 이 말이지. 그래도 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그 화면에 나타나는 걸 일일이 볼 수도 없고 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잘 보이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경영자하고 개발자 또는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들 사이에 서로 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예산을 통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경영은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 개발자들은 거기에 감각이 좀 둔하다 이 말이에요. 또 긴장감을 유지시켜야 성과를 높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해가지고 조금 뭐라고 그럴까 개발자들을 독려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개발자들은 자기가 맡은 과업을 안수하려고 하면은 이 시간과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싶어 해. 왜냐하면은 이런 작업에 걸리는 소요기간이나 비용을 미리 자기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가져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계획을 잘 못 지키면은 그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여유 있게. 그러나 경영자는 여유를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입장의 차이가 커요. 경영자는 야, 이렇게 느리냐? 근데 개발자는 제가 뭐 느리게 하고 싶어서 그럽니까? 이런 사정이 다 있고 그런데요. 뭐 이런 입장의 차이 때문에 아무튼 서로 불편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런 어떤 문제들이 이제 있기는 있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설계 도면의 배포가 좀 자동화가 안 돼 있다던가 또 인원이 부족하다던가 협력업체가 발굴이 잘 안 된다던가 또 개발자들이 어떤 직무 역량이 조금 떨어진다던가 또 어떤 고객 니즈에 맞추는 신제품 기획이 좀 잘못돼 가지고 열심히 개발은 했는데 나중에 잘 안 팔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또 프로젝트에서의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자와 개발자들이 나름대로 입장 차이가 있는데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일이 또 막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입장의 차이도 조율을 해야 되고 불확실성도 없애야 되고 또 이런 것들도 조금 뭔가가 준비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인프라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뭐 인프라라고 말을 해볼 수도 있죠. 인프라도 뭔가 조금 갖춰져야 되고 개발 기획도
충실하게 돼서 좀 나중에 판매에 지장이 없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그런 입장차도 줄어들고 뭐 그럴 거 아니냐, 또 불확실성도 없어질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프로젝트 관리가 이렇게 쉽지 않다, 어렵다. 내가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했죠.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또 경영자와 개발자 간의 입장 차이가 본질적으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런 좀 준비돼야 될 것들도 있는데 이런 준비가 좀 잘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켜야 될 것인가? 자, 이거는 이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례의 관점에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항상 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뜻보다는 뭐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해 볼 거냐 그런 이야기야. 돌파구를. 자, 그래서 이란. 자, 먼저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이제 인프라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개발 기획 기능을 강화를 하고 또 일정 관리를 잘 하면은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이것부터 하고 이렇게 해나가자. 이게 일환이야. 근데 또 이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을 한 다음에 개발 기획 기능도 강화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개발 일정 관리를 잘 하면은 어떤 기간 안에 또 예산 안에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가 잘 완성이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이안이야. 이란과 이안 비슷하지만 이거는 더 순차적이죠. 아까. 그래서 이제 경영자한테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이제 자기가 브리핑을 하고 경영자한테 뭔가 요청을 한다 그랬을 때, 사장님 먼저 사장님께서 인프라 구축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잘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면 배포 기능도 잘 해주시고 인원도 좀 더 많이 주고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해달라. 아까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보완을 먼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선 보완 후 뭐 성공 이런 식이다. 선 보완 후 관리, 그래서 성공이다. 자, 그렇게 사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경영한테 이야기를 하면 좋아할까요? 경영자나 사장이. 그럼 사장이 이렇게 다시 반문할 수도 있어. 그래, 내가 그럼 이렇게 해줄 테니까 만약에 네가 성공 못 시키면 어떨래? 이것만 해주면 너는 성공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 나한테? 성공이란 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크게 이야기해서는 계획대로 가면서 그 예산도 딱 그 예산 짜여진 것만큼 쓰면서 개발 납기는 지키는 거, 이 세 가지거든요. 계획된 내용을 다 개발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납기를 지키는. 그걸 장담할 수 있어? 만약에 못하면 어쩔래?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러면 사실 또 개발자가 섣불리 보장합니다. 내가 각서를 쓰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다. 사실 그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정말 사표를 쓰러 가고 내지는 뭐 배수진을 치고 뭐 옥새를 걸고 뭐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그건 어려운 일이다. 근데 누가 그런 자신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란 이하는 서로 부담이 될 수가 있어. 서로. 사장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3안을 한번 제시를 해볼게. 어떻게 하냐. 먼저 일정 관리를 잘 해요.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계획이 어떻게든지 세워지면은 또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일단 세워진 계획은 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계획과 실행이죠. 실현 가능한 계획,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계획대로 실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게 일정 관리인데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납기를 관리할 수 있다면은 납기를 단축을 실현할 수 있다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발 기획 기능을 강화를 하고 또 인프라를 구축을 해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를 보여준 다음에 사장한테 이 개발 기획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도 이렇게 더 보충을 해주면 더 우리가 잘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일정 관리를 그렇게 잘 한다는 것은 큰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뭔가 이 관리에 개선만 어떻게 좀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해낼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쪽에 보완을 사장한테 요구를 하면은 아까보다는 더 사장이 긍정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선순환으로 잘 돌면은 프로젝트가 성공하는데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뭔가의 그 바탕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한 번으로 딱 성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터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내가 이렇게 제안했을 때 아까 일한 이하보다는 더 솔깃하지 않겠어요? 네? 내가 사장이라도 그럴 것 같아. 그리고 개발자도 사실 큰 부담은 없다 이 말이야.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그래 큰 투자 없이 한번 해보자. 서로 그렇게 의기가 투합이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장하고 개발자가 서로 의기투합이 되고 서로 뭔가를 이해를 하고 서로 이렇게 힘을 합치려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은 그건 굉장히 큰 시너지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만적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 우선 일정 관리를 중심으로 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비용이나 이 범위를 관리를 하자 이 말이에요. 비용은 예산이고 범위는 뭔가의 프로젝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심축을 우리가 일정 관리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왜? 큰 돈 안 들고 뭔가의 의기투합 내지는 관리 기법의 개선 이런 걸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또 그 결과도 상당히 크다고. 프로젝트에서 그 일정을 단축시키는 것, 납기를 단축시키는 것은 굉장히 그 수익성이 좋습니다. 건설 회사에서 그 공사 기간을 한 10%만 단축시켜도 거의 순이익이 한 10% 나온다 이 말이에요. 순이익. 또 신제품 개발에서도 개발기간 단축되면은 경쟁사보다 빨리 출시를 해가지고 그 얻을 수 있는 매출의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일정 관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비용과 범위 부분을 이렇게 또 관리를 해 나가자. 이건 약간의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식생활도 건강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그런 안정,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방법은 뭐냐? 그 중에 어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운동에 집중하고 운동을 먼저
규칙적으로 운동 효과로 식생활도 자기가 개선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그 보디빌딩도 있잖아요.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응? 보디빌딩 선수들이 식생활이야. 운동이 한 30% 내지 40%라면은 그 식생활을 잘 지키는 것이 60%, 70%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요, 뭐 술이라든가 뭐 어떤 그 조금 지방질 많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먹어요. 특히 대회 앞두고는 이 엄격한 이 식생활 관리를 합니다. 우리 여학생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운동과 이게 같이 가야 돼. 근데 그 식생활을 이렇게 그렇게 건강에 좋게 식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베이션은 뭐냐 이 말이야. 운동이 그 모티베이션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스트레스도 운동을 하면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아,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야. 근데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저절로 이 양쪽 두 부분은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다. 오케이. 일정 관리를 하면은, 잘하면은 이 비용의 문제와 이 범위의 문제가 어찌 보면은 아주 선순환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본다 이 말이지. 말이 됩니까? 일단 그런 어프로치를 한번 취해보자.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아까 경영자와 개발자 사이에 윈윈 사고, 서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의기투합 같은 것을 한번 도모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제 말로만 의기투합이 아니라 뭔가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방안이. 이렇게 하면 서로 윈윈이 된다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오케이. 한번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이것이 아까 그 많은 프로젝트 관리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하나의 큰 어떤 방향이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일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그 미국 프로젝트 관리 협회에서 배포하는 PMBOK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바디 오브 날리지야. 이제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프로젝트 관리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인데, 여기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일정 관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일정 관리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노란색 부분의 일들을 처리한다, 그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여기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일정 관리가 중요하다, 또 그것이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표는 저기 여러분 봤잖아. 생산관리 시간에 보지 않았어요? 네, 생산관리 배운 사람들은 이거 봤어요? 안 배웠는데요? 어쩔 것이요? 이제 지나왔는데. 조금 여러분이 이제 개별적으로 좀 보던가 해야지. 하여간 자, 그래서 일정 관리를 어떻게 잘 할 거냐,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한번 맞춰가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하면 일정 관리를 잘 할 것이냐, 또 그 일정 관리를 매개로 해서 경영자와 개발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예산의 문제나 어떤 스코프, 범위의 문제들도 아주 좋은 쪽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걸 기대해 본다. 자,
일정 관리를 생각할 때 먼저 이 변동성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이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정 관리를 하기 위한 변동성의 이야기. 자, 만약에 태스크, 과업이 3개, 5개가 있습니다. A, B, C, D, E. 근데 각 과업마다 10일씩 걸리는 것들이야. 그러면은 이 전체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딱 10일씩 걸려. 며칠? 50일. 아주 산수 잘하네. 50일이야. 확정적이야. 딱. 50일. 그런데 이게 확정적이 아니라 확률적이야. A라는 태스크를 끝낼 확률이 10 플러스 마이너스 4다. B도 마찬가지고. 어쩔 때는 6일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은 늦어지면 14일 만에 끝날 수 있어. 그래서 6, 7, 8, 9, 10, 11, 12, 13, 14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몰라. 전부 다 그렇다고 하면은 며칠 만에 끝날까? 전부 다 6일 걸린다 그러면은 6, 5, 30. 전부 다 14일 걸린다고 하면은 70. 30일에서 70일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끝나겠죠. 이런 게 이제 확률적 상황이에요. 근데 프로젝트의 많은 과업들은 이런 확정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확률적인 상황이다. 이 말. 아까 그랬죠. 그런 것들이 불확실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대로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계획은 확정적인 상황으로 해서 10일 후면은 B를 시작할 수 있겠다. 그래. 근데 얘가 10일이 돼도 안 끝나. 14일 만에 끝나. 그러면은 B에서 쓸 어떤 자원이 10일 되니까 나는 다른 일이 있으니까 놀 수는 없고 다른 일을 하지 하면서 다른 일을 해버리면은 14일 됐을 때 너 이것도 하면 이거 하기로 했잖아. 그랬을 때 그 자원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하는데 상황은 확률적 상황인데 만약에 계획을 확정적으로 해서 세워놨다 그러면은 안 맞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도 볼 수 있지. 근데 정말 확률적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을 확률적으로 세우느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걸요. 계획을 언제 시작할 수도 있고 늦어지면 언제 시작할 이렇게 계획 짜지는 않을 거야. 여기 같은 경우에 그래 10 플러스 4 마이너스 4지만은 평균은 10이니까 일단 계획은 10으로 가자. 이렇게 아마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그게 일반적인 하나의 어떤 방법일 거라고. 자, 하여간 이런 변동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변동성은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거야.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없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 이런 것을 없애고 줄이는 것이 개선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이거를 줄이는 쪽에 거의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다가 부어 넣습니다. 그게 개선 활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전부는 아닐지 모르지만 아무튼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오케이. 합시다. 변동성의 발생 원인도 줄이고 해서 이거를 가능한 한 줄여가도록 노력을 합시다. 오케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게 줄이는데 한계가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줄이고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개선을 할 수 없다는 말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 나는 당장에 이렇게 일정 관리를 잘 해서 뭔가 계획대로 하고 단축도 시키고 싶은데 그거 언제 기다리냐 이 말.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변동성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
자, 아까 10 플러스 마이너스 4라 그랬어. 그러면은 평균이 10인데 4일 더 걸린다고 합시다. 네? 4일 더 걸린다. 여러분 그 교재에는 5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교재 해놓고 4로 고쳤어. 아까하고 이런 숫자가 같도록. 네? 그래서 아무튼 뭐 큰 차이는 없는 건데. 자, 그래서 맥시멈으로 최대로 14일씩 걸린다고 했을 때 그래요. 최대로 잡으면은 한 요게 다 끝날 때 한 70일 걸릴 거 아닙니까? 아까처럼 70일. 근데 평균은 한 50일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근데 아무튼 최대로 잡으면 70일. 자, 그러면은 작업 시간이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이 프로젝트가 70일 만에 대부분 끝나겠냐? 그리고 그래도 못 끝난 거는 조금 있을 거 아니냐? 그 정도라면은 사실은 그런 대로 괜찮합니다. 그 정도라면은. 근데 우리가 아무튼 이런 정도를 기대를 해요. 근데 그것만 돼도 사실은 괜찮은 거야. 70일만 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변동성을 줄이고 또 작업 시간도 줄이고 그러면은 점점 이 프로젝트 기간이 단축이 되면서 빨리 끝날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변동성과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TQM, TPS, 식스 시그마 이런 모든 활동들이 대부분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오케이 당연히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단숨에 뭐가 쫙 줄어들고 그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요타에서는 이런 것들을 줄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50년이 걸리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5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데 설령 그렇게 많이 들여서 이 과업이 각각의 과업이 변동성도 줄어들고 작업 시간도 줄어들면은 각각의 과업이 작업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또 그 프로젝트의 납기는 저절로 지켜지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다가 질문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 그거보다는 뭔가에 한번 캐보자 뭐 그런 뜻이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퀘스천이라고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꼭 질문하는 뜻이 아니라 뭔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짚어보자 그런 뜻이야. 그래서 영어로 이 말은 퀘스천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레저베이션이란 말을 써. 리저브 해준다. 내가 결론을 보류해놓고 한번 들여다보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퀘스천 마크라기보다는 레저베이션 마크지. 뭐 그런 거야. 그리고 정말 이렇게 된다는 것이 정말 맞냐 이 말이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 레저베이션을 던져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을 한다면은 변동성과 작업 시간을 줄이면은 저절로 그러니까 각 과업의 변동성과 작업 시간을 줄이면은 프로젝트의 소요 기간은 프로젝트의 납기는 저절로 줄어들면서 지켜지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하나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것이죠. 신제품 개발이면 신제품이 나올 때까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중간 과정에서 뭐가 하나가 빨리 됐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다리가 놔져 가지고 통행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교각을 세우는데 다리를 세우는데 이게 빨리 다리를 세웠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리를 빨리 세우면은 요 다리 교각을 빨리 세우면은 다리가 빨리 완성이 된다. 그럴 가능성은 크지만 보장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하나만 세워가지고 빨리 서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지. 모든 다리 갖다 빨리 세워줘야 되고 또 상판도 덮는 것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다리는 빨리 세워놓고 상판 덮는 게서 뭔가 문제 생각이 늦어지면은 다리 완성은 늦어지는 거야. 아이고 그런 거. 근데 그게 보장이 되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자 그런 측면에서 이걸 계속 제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줄이고 작업 시간을 줄이면 프로젝트의 완료는 저절로 짧아지고 좋아지느냐 이 말이야. 그 레저베이션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변동성을 줄입니다. 변동성을 한번 줄여보자. 아까 데이터가 이거였습니다. 10 플러스 마이너스 4. 오케이? 변동성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10 플러스 마이너스 2로 하면은 변동성이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은 아까는 30일에서 70일인데 여기는 40일에서 60일로 이렇게 이제 줄일 수 있어. 오케이. 뭐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작업 시간 한번 줄여볼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10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변동성 줄여가지고 10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됐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줄여? 8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줄여.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40에서 60일이 30에서 50일로 줄어들겠지. 오케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두 가지 변동성과 작업 시간을 줄이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30일에서 50일 늦어도 50일에는 이제 끝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요. 이렇게 됐으니까 상당히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대하는데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 말이야. 그거를 내가 지금 더 들여다본다 이 말이야.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대한 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 자, 이걸로 봅시다. 기대하는 것은 사실 이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걸 이렇게 줄이면은 이게 전부 당겨져 가지고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냐 그 이야기거든. 네. 근데 현실은 어떠냐? 이런 거다. 어떤 경우에는 이거 끝났는데 이게 딱 끝나자마자 시작이 안 돼. 그럴 수도 있고 현실은. 그 다음에 또 얘가 변동성은 줄였지만은 없애지를 못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발생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길어졌어. 아주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길어졌어. 근데 이제 이게 끝내가지고 이걸 작업을 하는데 얘는 작업을 조금 빨리 하려면 단축할 수가 있었어.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이 야 원래 내가 계획은 이만큼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다. 그래가지고 요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일의 양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요 기간에다 맞춰버려. 현실은 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개선을 해서 줄인 만큼 왼쪽으로 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빨리 단축이 돼야 나한테 이득이 있는 거 아니야. 사장한테. 개발자들은 요거를 이렇게는 했어. 예? 근데 이렇게 안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면 사장은 어떻게 돼? 야, 전에 개선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뭘 개선했단 말이냐? 이제 그렇게 다그치면 개발자는 아니 저는요 이걸 이렇게 했는데요. 나도 이렇게 했는데요. 각자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데 이걸 이렇게 당기지는 못했다 그 말이지. 당기는 건 누가 해? 개발자 각자 합니까? 개발자는 자기는 이것을 이렇게만 하면 자기 임무 완수한 거야. 과업을 맡은 사람이. 네? 이렇게 당기는 거 이런 거는 별도의 뭔가의 메커니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일의 양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 또는 조직의 어떤 모티베이션 부분, 뭐 리더십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거를 개선시키려면 그런 복합적인 것들의 모두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아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 이유를 부분 개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얘는 부분적으로 개선됐지만은 얘가 당길 수 없는 뭔가의 다른 부분, 하나의 요인이 있어가지고 못 당겨진다 그 말이에요. 다리 하나는 빨리 세워놨지만은 나머지 다리가 안 세워지면은 상판을 못 얻는다 이 말이에요. 또 학생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미안합니다. 학생이란 말을 써서. 뭐냐면은 그 꾸물거린다 이 말이야. 즉각 시작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과제를 받으면은 과제 납기가 다음 주 이 시간이야. 그러면은 지금 수업 끝나자마자 그 과제를 시작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그거 하루면 된다 싶으면은 하루 앞두고 그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납기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학생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름을 학생 증후군이라 그랬는데, 학생만 그렇게 합니까? 교수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곧바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름대로 여유를 예상해 가지고 꾸물거린다. 또 머피가 발생해요. 머피는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돌발적인 상황들. 파킨슨 머피, 아까 했던 것들이 다 그런 어떤 현상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런 개선이 이렇게 기대한 만큼 가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 만들어 가면서 일정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빠지면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변동성이나 작업 시간을 줄이는 것은 항상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지속돼야 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줄어들어도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변동성 부분에 대한 대책을 또 별도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프로젝트의 계획을 지키고 납기를 단축을 시킬 수 있는 뭔가의 그런 조치를 한번 강구해 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DBR 강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을 많이 썼어요. 버퍼 관리를 하면서. 기억납니까? 버퍼 관리하면서 내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변동성이 있다는 것은 자연현상이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최종 완성품 또는 프로젝트의 납기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 그대로 두면은 아무리 줄여도 이거는 지켜지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책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대책이라는 것은 뭘까요? 아까 말했던 이런 부분들의 이슈들을 어떻게든지 해소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변동성이나 작업시간 줄이기만 갖고는 그런 획기적인 개선을 하기에는 한계에 이미 도달을 해 있어요. 할 만큼 했다 그 말이지. 할 만큼 했다. 그래도 계속 거기에만 치중을 해가지고 그것만 대책으로 가지고 간다면은 노력 대비 나타나는 성과는 그렇게 크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효과를 키우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게 뭐냐?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릴레이 런너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렇게 개선된 것들이 당겨지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곧바로 이렇게 당겨지면서 곧바로 일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가 릴레이 달리기를 할 때는 버튼 타치를 해가지고 바톤을 받은 즉시 뛰어가잖아요. 그런 뜻이야. 그래서
해야 될 작업 또는 과업별로 예정 시간이나 완료 시간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곧바로 이어달리기만 하는 거야. 언제까지 끝내라 이것을 강요하지는 않아. 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 대신 선행작업이 완료되면 곧바로 시작을 하게 되고 하고 시작할 수는 중단 없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을 해라. 플러스 거기에다가 완료되면 즉시 보고를 하고 진도 관리는 버퍼 관리로 해내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책이 되어가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기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TOC CCPM인데 오케이. 아이디어는 좋다. 생각은 좋다. 그러나 이것을 또 실현시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냐.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쉽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아이디어가 좋고 방향이 맞다면 이걸 어떻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가. 부단하게 계속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면 안 될 것도 없잖아. 네? 안 될 것도 없잖아. 그리고 더 우리한테 좋은 소식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많은 결과를 눈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해가지고 이미 많은 결과를 얻어놓은 그런 게 지금 있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가 더 없이 이런 쪽의 노력을 우리가 기울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해서 성공했다는 그 소식만 듣고 있어도 우리가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런 어떤 기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현을 시키느냐. 이제 구체적인 방법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아이디어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씩 차분하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근데 이 CCPM은요, DBR하고 상당 부분 유사해요. 내가 보기엔 한 60%가량은 유사해. 60% 내지 70%. 한 3, 40%만 조금, 더 어떤 생각을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